자, 지금부터는 나에게 맞는 부동산을 찾아서 미래를 잘 설계해 보겠습니다. 행복부동산 게시판 시간입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요, 마스터리스 상가에 관한 투자 방법, 주의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성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손솜리입니다. 네. 자, 최근에 주택시장이 참 여러 가지 규제로 얼어붙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그동안 저희가 좀 많이 다뤄봤어요. 네. 마스터리스 상가. 참 인기가 요즘 많아지고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자, 이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특히나 상가의 경우 수익형 부동산 시장 이쪽을 노리는 분들에게서 최근에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? 그렇죠. 아무래도 그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하고 네. 어떤 그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 때문에 이게 좀 풍선 효과라고 하죠.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주택에 좀 생각을 했었던 분들도 요즘에는 이제 좀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많이 좀 관심을 좀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가뜩이다가 뭐 요즘에 또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또 이런 그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그 수요는 계속 앞으로도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. 또 상가의 경우 보통 입지나 수요 뭐 어떤 그런 수익률, 교통 뭐 이런 걸 많이 보게 했는데 요즘처럼 이제 좀 경기가 안 좋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그 선임차가 맞춰진 그런 좀 안정적인 공실 없는 상품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아마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조금 최근에 상가 시장의 경우에 대해서 현황을 살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공실 없이 안정적인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주셨는데 자, 그래서 요즘에 좀 마스터리스 상가가 인기가 뜨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주제가 또 마스터리스 상가인데 자, 그러면 마스터리스 상가란 어떤 건지 아직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, 일단 그 마스터리스 상가라는 거는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장기로 이제 그 책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가를 말하거든요.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건물 전체 아니면 건물의 일부가 장기로 임대차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서 투자를 했을 때 공실 없이 안정적으로 임대 수익을 가장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가를 말을 하는데요. 사실 뭐 이런 상가를 좀 찾기는 쉽지가 않아요. 네. 예. 왜냐하면 또 규모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여러분들 주변에 보셨겠지만 뭐 주변에 뭐 큰 건물 같은 경우 뭐 극장이나 네. 뭐 대형 놀이시설, 뭐 스포츠 시설, 마트 뭐 이런 대형 업체들이 이제 들어온 상가들이 있거든요. 이런 상가들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투자했을 때 공실 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이런 장점 같은 경우는 그 장기적으로 좀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건물 전체가 이제 장기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안정적으로 공실 걱정 없이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마스터리스 상가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. 자, 그리고 보통 우리가 상가에 투자를 하려면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지 분석을 굉장히 철저히 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상가는 어떤 거를 중심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지 궁금해요. 네네. 마스터리스 상가는 어떨까요? 일단 상가 같은 경우 상권 분석을 좀 잘 해야겠죠. 네. 근데 일반인들이 이제 그 상권 분석하기엔 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래서 상가에 투자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. 보통 이제 이런 상가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움을 좀 많이 좀 수월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죠. 왜냐하면 이런 마스터리스 상가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신뢰성 있는 그 기업이 전문 기업이 이미 자체적으로 일반인이 하지 못하는 그런 상권 분석을 전문적으로 하고 기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상권이다 또 기획적인 상권이라는 부분이 이제 검증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고요. 일반적으로 그 개인 업체가 일일이 맞춰지는 뭐 작은 상가나 그런 상가가 아니고 네. 전문 기업이 건물 전체를 맡아서 상권을 기획한 거기 때문에 그 주변과 인근 지역의 그 수요층까지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. 또 이렇게 그 사전에 상권 분석을 하고 건물 전체에 대해서 이미 기획을 한 상가 같은 경우는 집계 가능한 수요층이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그 지역 상권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는 부분이 또 이점이 있습니다. 네, 일단은 상가에 있어서는 상권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마스터리스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신뢰성 있는 기업이 이미 전문적으로 상권 분석을 마무리한 상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자, 지금 마스터리스 상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렇게 좀 상업시설에 또 어떤 테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상가가 이루어졌는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특히나 이렇게 전문적인 대형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다 좀 기획을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어떨까요?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런 이제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지역의 소비층, 네.
또 소비층의 인구, 상권을 면밀히 분석을 먼저 해야 되고요. 또 앞으로의 그 수요와 그 소비 트렌드 등을 고려를 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상권 확장이 가능한 또 대형 기업의 유명 브랜드 위주로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. 네. 또한 이런 부분이 또 불안개도 견딜 수 있는 경기를 타지 않는 그런 기업형 상품으로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한 그 마지막으로 그 전 연령층, 전 소비층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원스톱 소비 문화 공간을 갖춰야 또 그 지역과 그 입지에 맞는 그 테마를 또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따라서 그 이런 대형 상업 시설일수록 전문가의 전문적인 기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네. 자, 이렇게 또 지역과 입지에 맞는 테마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. 자, 그러면 오늘 소개해 주시는 상가에는 또 어떤 테마의 상업시설이 들어오나요? 네, 오늘 말씀드린 상가에는 키즈 테마 시설이 들어옵니다. 요즘 인기예요. 네, 아무래도 그 어떤 그 중앙시장 매거진의 어떤 보도에 따르면 이런 그 키즈 테마 시설의 산업이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조 원의 어떤 규모였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한 5년이 지난 2017년도 정도 되면 이게 40조 원 넘게 거의 2배 가까이 이제 매출이 성장을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여러 업체들이 좀 많이 좀 하향세를 좀 키는 업체도 있는데 반대로 이 키즈 테마 같은 경우는 성장세를 계속 이어지는 업체고요. 또 이런 업체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상가에 입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투자했을 때 불황에도 견딜 수 있는 이런 그 대형 키즈 테마로 기획이 된 상가라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. 또 이런 그 불황에도 견딜 수 있는 이런 그 상가에 또 이런 그 키즈 테마가 들어오면서 해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이 계속 발생되니까 그만큼 메리트 있는 상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네, 자, 중점적인 테마, 대형 키즈 테마파크가 또 들어온다고 합니다. 자, 그러면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 어떤 상가인지 오늘의 마스터리스 상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키즈 테마파크가 입점이 돼 있는 마스터리스 상가 정보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. 자, 사실 요즘에 뭐 옛날 같으면이야 밖에 네. 그냥 풀어놓고 놀아라라고 그렇죠. 하면은 뭐 컸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. 네네. 근데 요즘에는 뭐 미세먼지 많죠 이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맞아요. 이제 실내 이런 키즈 뭐 카페라고 해야 되나요? 이런 데를 네네네. 찾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진화를 했더라고요. 네, 요즘에는 맞습니다. 그 규모도 굉장히 커졌고 네. 사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어른들이 가서 놀아도 재밌을 맞아요. 만한 곳들이 많아요. 네네. 네, 여기는 좀 어떨까요? 예, 아무래도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키즈 산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미세먼지라든지 네. 또 이제 그 예전 같은 멀리 나가서 놀아야 되면 또 시간 부분도 있지만 이런 또 가까운 곳에서 날씨에 상관없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전망이 많이 밝은 그런 산업이고요.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생기고 또 그만큼 경쟁도 많이 치열해지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살아남기 위해서 또 소비자에게 어떤 그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대형화가 네. 이루어지고 또 그런 또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해서 좀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그런 걸로 구성을 해야만 또 살아남을 수 있고 네. 또 계속 발전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이들만 놀고 엄마 아빠들은 차만 마시는 네. 이런 뭐 1세대 키즈 카페라면 요즘에는 그 가족형 네. 체험 테마 파크로서 이제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대형 시설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또 랜드마크가 되는 또 장점도 있기 때문에요. 또 인근 지역의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어서 그만큼 집객력이 높아지는 또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기업도시 원주에 위치한 마스터리스 상가 대형 키즈 테마파크가 또 입점이 되는 상가 만나봤는데요. 자 이렇게 상가에 투자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될까요? 네, 아무래도 그 상가에 투자를 하시는 주 목적은 얼마나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그 수익을 낼 수 있느냐가 가장 주 목적인 것 같은데 일단 그 선임차가 맞춰진 상가를 찾으셔야 되고요. 또 그 선임차가 맞춰진 상가라면 그 임차 관리 업체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. 보통 이런 대형업체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5년에서 한 10년 장기적으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
우선 계약 기간을 좀 확실히 하셔야 되고요. 또 그 주변 시세를 보셔가지고 임대료가 적정한지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원주의 마스터리스 상가 알아보고요. 투자 시 유의점까지 알아봤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게시판 키워드 정리 부탁드릴게요. 네. 일단 첫 번째는 그 신뢰할 만한 전문 기업이 상권 분석을 해서 안정적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. 두 번째는 일단 그 대형 키즈 테마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광범위한 수요층을 독점할 수 있다는 부분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스터리스 장기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상가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이 확정돼 있고요. 또 그렇기 때문에 공시 걱정이 없고 또 상가 같은 경우도 관리 걱정이 수월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상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. 네, 자 오늘 원주에 위치한 마스터리스 상가에 관한 내용들 확인해 봤습니다. 오늘 좋은 말씀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무료 부동산 재테크 세미나 안내입니다. 박정훈 전문가가 상업용 부동산의 특징 및 투자 방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. 오는 금요일 오후 1시 30분 지하철 3호선 신사역 인근 푸른빌딩 4층에서 무료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.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. 네, 저희 방송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단순 참고용으로 제작이 됐습니다.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